사실은 지금 여기 이게 들어 있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거의 유튜버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다 놓고 그 상태에서 가슴을 무조건 열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걸 깬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분이시죠. 우리나라 인물이 나오시는데 살아계시잖아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 역사. 네, 오늘 어떤 이야기죠? 오늘은 심혈관 중재 시술의 역사입니다. 아. 사실 이게 좀 이름이 낯설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심근경색, 그러니까 관상동맥,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을 때 가슴을 열어서 수술하기보다는 심혈관 중재 시술로 뭐 허벅지나 이런 데로 통해서 들어가거나 혹은 뭐 팔로 들어가서 심장에 있는 혈관을 뚫어주거나 하는 시술을 맞아요.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마 심근경색은 옛날부터 있었겠죠? 아마 인류의 그렇죠. 역사와 함께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심장이 우리 몸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뭐 오래전부터 알았겠죠. 복강내 장기처럼 접근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전쟁하다 보면은 이거 뭐야 보이네. 이거 막 털컹털컹 뛰네 막 이런 거 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심근경색의 증상은 어떻죠? 참을 수 없는 흉통. 쥐어짜는 듯한. 근데 반드시 사실 이렇지는 않아요. 증상이 엉뚱한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외래를 보고 있는데 자꾸 소변이 마렵더래요. 소변을 보고 왔는데 계속 소변이 마려운 증상이 있는 거야. 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내과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심전도 한번 찍어봐. 또 심근경색 나와가지고 목숨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대부분은 이제 양쪽에서 말해주신 것처럼 흉통이야. 되게 직관적입니다. 가슴이 아파? 그러다 죽어요. 아 뭔가 저런 병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에 직접 손을 대는 건 금기였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최초의 수술을 했고 수술다운 수술이 이루어진 건 20세기 중엽입니다. 그리고 뭐 관상동맥이나 이런 걸 하기 시작한 거는 20세기 말이고 진짜 최근이다. 그 전까지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요거는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치료가 꼭 수술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치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실제로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찰스 다윈 혹시 아시나요? 다윈은 알죠. 종의 기원을 네. 쓰신 네. 그분. 이 양반이 이제 09년생입니다. 1809년생. 불과 16살 때 에덴버러의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찰스 다윈이 엄청 부잣집이에요. 자기네 땅이 여의도의 몇 배 됐대. 그리고 집에 온실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신기했구나. 근데 얘가 어렸을 때 똑똑했지만 너무 식물, 생물 이런 거 막 수집하고 그런 것만 좋아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 의사해. 그래서 에든버러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의학을 배우는데 거기서 적응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컸던 거는 마취가 없어요 아직. 마취 안 한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를 보니까 찰스 다윈은 기본적으로 학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하필이면 찰스 다윈의 담당 교수가 수완이 부족했어. 어떤 수완이 부족했냐? 해부를 하잖아요. 같은 대학의 다른 교수님은 신선한 시신을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선한 시신이란 단어가 되게 이상하지만 그때는 생산을 해서 네. 가져왔으니까. 근데 이 찰스 다윈의 스승님은 그런 쪽으로는 거의 못해가지고 이미 남들이 다 파헤쳐놓은 무덤에 가서 이미 반쯤 썩은 시신을 들고 와서 그걸로 해부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장난 아니겠다. 찰스 다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나 그래서 이거 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두는데 사실 이때도 이미 몇몇 이론학자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생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최초로 관심을 보이게 된 게 에든버러 의과대학 때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은 신학대학교에 가라. 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케임브리지 신학대학교에 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22살에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글함에 탑승을 해서 5년 동안 탐험을 하거든요. 그때 갈라파고스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로 그러면 비글호에 탔을까? 선장님이 5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려면은 그나마 죽지 않을 만큼 건강한 젊은 사람하고 나랑 말이 잘 통하는 말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윈은 선장의 말동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같은 거. 이것저것 배웠잖아. 의과대학도 나왔고 뭐 신학대학은 또 나왔고 뭐 생물도 많이 알고 하니까 데려갔어요. 근데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에서 이건 진화가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표본이랑 이런 거 수집하는 게 취미여가지고 맞아. 엄청나게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항해가 힘들잖아요. 사람이 와서 사실 평생 동안 골골거리면서 살았습니다. 되게 아팠는데 흉통을 자주 호소했어요. 어지간한 사람이면 그냥 돕겠지만 이 사람이 종의 기원을 갔다 와서 20년 뒤에 발표하지만 그 전에도 이미 거기를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 유명인사야. 갔다 와서 진짜 살아나왔으면 절반이잖아. 그리고 부자야. 어마어마한 치료를 19세기 영국에는 내노라는 의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치료합니다. 어떤 치료했을까? 흉통이 있을 때 흉통이 있어요. 전기요법을 사용합니다. 직류 전기요법. 전류가 흐르는 벨트를 차요. 그리고 전기를 흘려요. 그럼 막 하잖아. 오히려 심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죽진 않아요. 흉통을 잊을 순 있겠다. 딴 다른 데가 쪽이 아프니까. 아파지니까. 그리고 이제 전기 램프로 가까이 이렇게 여러 개를 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뜨겁잖아. 땀이 나면은 그거 이제 막 닦아줘가지고 이게 수치료입니다. 수치료. 별로 효과는 없었겠지. 그래서 이제 약도 많이 먹어요. 수은, 코카인, 오존수, 시아나수소, 산화철, 아편, 뭐 모르핀 이런 걸 다 먹었어요. 안 죽었어.
그러면 약이 다 이따위였냐?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때 어마어마한 약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쓰는 약이에요. 아질산 아밀 성분이라고 혈관 확장제. 혈관 확장. 이게 근데 그 당시에는 정제가 완전히 된 게 아니라서 환각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혈관을 확장시키려고 먹은 게 아니라 환각 효과를 위해서 먹은 겁니다. 아 진짜. 근데 이거는 얻어 걸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윈은 죽는 날도 브랜디랑 아질산아밀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긴 했어요, 심통으로. 그때 사실 이미 니트로그리셀린도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아예 안 쓰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심장 통증, 흉통, 협심증이 왜 오는지 몰랐어요. 아, 그게 혈관 수축으로 인해 생긴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구나.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이걸 처음으로 발표한 게 1912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심장으로 따로 가는 혈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잘 안 했고 이게 왜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카고의 내과 의사 제임스 헤릭이 내가 부검 다 해보니까 흉통으로 죽은 사람들이 관상동맥이 막혀 있더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 혈관에서 실제로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죽는 거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럼 넓혀야 되는 건데. 아니죠. 제일 먼저 한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주 유구한 역사를 그쵸. 가진. 아닌데? 라는 먼저 시전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심장이잖아요. 내외과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입증해 볼게. 동물 잡아와. 그래서 광산동맥을 막아요. 그랬더니 걔가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보여주네. 사실상 실험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냥 폭력적인 방식의 약간 그런 사례지만 사람들이 보니까 그 정도였으면 내가 인정할게. 관상동맥 때문에 죽는 것 같다. 근데 관상동맥이 실제로 보면 엄청 얇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심장 전체도 못 건드리는데 관상동맥을 어떻게 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야 이거는 못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1929년 독일의 24살짜리 인턴입니다. 베르너 포르스만인데 이 사람이 교수님한테 가서 말을 해봐요. 그때 이미 수행 라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우리 이 카테터 쭉 밀어서 심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몇 년이라고요? 1929년입니다. 이게 심장 수술보다 빨라요. 그래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제 거기 의국장님이 슈나이더라는 분인데 야 미쳤냐? 이게 왜냐면 대동맥까지 가면 압력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사람 죽는다. 그럼 보통은 포기하겠잖아. 왜냐면 카데타는 그때 당시에 멸균 처리된 의료기기는 되게 귀중품이기 때문에 인턴이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몇 개월 동안 공을 들여서 꼬셔요. 처음엔 거짓말을 해. 교수님이 이거 빨리 갖고 오라는데요? 그런데 간호사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 이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를.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잘해줬는데 이거 한번 내주라. 다른 사람한테 할 것도 내가 나한테 할 거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안 된다. 근데 간호사도 진짜 상남자예요. 할 거면 나한테 해. 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게르다라는 여성분 간호사인데 나한테 해라. 그래서 그 또 해? 이 포르스만 오케이 알았다. 기구대에 이제 눕혀요. 팔다리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게르다가 보는 앞에서 자기한테 찔러서 넣어요. 와 씨. 그래서 게르다가 선생님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넣었는데 어떡할 거야? 이미 넣었어. 그리고 쑥 넣어요 얘가. 나 지금 심장 근처에 느낌이 있다. 그제서야 풀어줘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거 잘 들어가지 엑스레이 찍어보자. 그래서 엑스레이실로 갑니다. 지하에 있는. 근데 그러다가 피터라는 선배 의사한테 걸려요. 왜냐면 의사 가운을 못 입잖아요. 넣었으니까. 얘가 반팔로 이러고 가니까 너 이거 뭐 했어? 이게 카데타 남아있는 것도 짧아. 이 새끼 드디어 넣었구나. 근데 뭐 어떡할 거야? 와 진짜. 네, 넣었습니다. 빨 거예요? 피터가 아씨. 근데 가슴에 느낌 있어? 그랬더니 난 들어간 것 같다. 궁금하잖아. 너네 둘만 가면 안 찍어줄 것 같으니까 내가 같이 가. 찍었더니 카데타가 심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동맥까지. 부정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심장에 카데타가 들어간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진짜 운 좋았다. 그 부정맥 생길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러고 나면 이제 뺍시다 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넣었으니까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조영제 넣읍시다. 와 조영제 넣는 거야? 그 당시에 심장에 쓸 수 있다고 허가된 조영제는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사실. 왜냐면 뭐 넣어볼 생각도 못했으니까 조영제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혈류가 보여요 심장에. 근데 그때는 관상동맥에 넣은 게 아니에요. 대동맥 통해서 심장에 넣은 겁니다. 심실에 들어있었어. 심실에 들어간 거죠. 이거 뭔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걸로 1956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합니다. 가슴을 여는 건 지금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지. 1929년에 이 짓을 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검사하는 거는 카데타를 넣고 조영제를 넣고 찍는 겁니다. 근데 이거만으로 뭐가 안 돼. 왜냐면 심장마비를 해결하려면 관상동맥을 해결해야 되는데 관상동맥은 아까 말씀드린 되게 얇아요. 거기 입구 찾아야 되고 조영제를 넣으면 막힐 것 같아. 아무도 시도를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958년이 됩니다. 지금도 유명한 병원입니다.
클리브랜드 클리닉 메이슨 소운즈가 류마티스 심장병 병력이 있어. 그래서 대동맥 판막이랑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고 카테터를 놓고 조영제를 쏴요. 쏴 하고 보니까 이게 우연찮게 대동맥에서 이렇게 싹 꺾여가지고 관상동맥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끝이. 그래서 이게 조영제가 쏘지니까 관상동맥으로 가는 거였어. 야 이거 환자 죽었다. 내가 죽였구나 하는데 역시 아니나 달라 심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전기 충격기라도 들고 와 하고 돌았는데 다시 심장이 뛰고 있어. 그리고 봤더니 관상동맥이 보여요. 우리 같은 사람은 쫄보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람은 아 조영제 농도를 조금 낮추면 우리가 관상동맥에 찔러서 넣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영제 농도도 엄청 높겠구나. 엄청 높이죠. 대동맥에 찌르는 거니까. 근데 이걸 농도 좀 낮춰서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낮춰서 해보니까 보여. 안전하게 환자가 죽지도 않아. 그러고 나서 1963년에 또 사고가 납니다. 이건 오리건 대학교예요. 찰스 도터가 환자의 오른쪽 장골 동맥에 카테터를 넣어요. 왜냐면 이제 이때는 혈관에 이제 그걸 넣어도 된다는 게 확인돼가지고 혈관 어떻게 생겼나 하고 보는데 동맥경화 때문에 되게 좁아져 있었던 거를 모르고 카테터를 푹 뚫어버린 거야. 근데 뚫렸어. 혈관 이렇게 뚫고 나간 게 아니라 막혔던 걸 뚫었어요. 그래서 이게 뚫리네? 야, 이거 한 김에 좀 두꺼운 카테터 줘봐. 했더니 이게 뚫린 거예요. 그러더니 발가락으로 피가 가. 그래서 도터가 최초로 혈관 시술을 한 거예요. 그래. 얼떨결에. 도터가 역사적인 발표를 합니다. 학회에서 발표를 해요. 한 20분 정도 발표했다가 갑자기 껄껄 웃어. 저기 옷을 벗습니다. 지금까지 심장 카테터를 꽂고 있었던 거야. 제가 몇십 분 동안 이거 꽂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전합니다. 여러분 심장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심장에 뭘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 이게 들어 있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아이폰 이런 건 덜이 가야 돼. 그냥 야 그거는 너무 점잖은 프레젠테이션이네. 너무 젊잖아. 의사들이 거의 유튜버 그래서 이렇게 들어다 놓고 그 상태에서 조영제 써가지고 보여주고 막 그래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도터가 너무 잘난 척하니까 이거 잘난 척 생각한다고? 미친 게 아니야. 잘난 척하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막 싫어했는데 그 중에 동독의 내과에서요. 그때 당시에는 독일이 불이 있었으니까 동독의 내과에서 안드레아스 구르에나티지가 엄청나게 감명을 받습니다. 저렇게도 사는데 나도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근데 저 사람이 하는 저 카테터 점점 늘려서 하는 방식 후진 것 같다. 나는 좀 다르게 하고 싶어. 밀어서 뚫는 방식은 아무래도 피떡이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혈관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말고 넓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풍선 카테터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해봤더니 너무 세게 하면 혈관이 터져요. 빵 터져버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독일이 기초과학이 미쳤잖아요. 같은 대학에 있는 화학과 교수가 야 폴리 염화 비닐로 한번 해봐. 폴리 염화 비닐로 했더니 됩니다. 이걸로 처음으로 발룬 플라스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그걸로 이렇게 밀잖아요. 이거 뭐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요. 축용성 수술할 때 간단한 거는 구멍에다 넣고 풍선 확 불어가지고 풍선을 뚫어요. 이때 나온 겁니다. 이때 나와가지고 이제 80년대부터는 전 세계의 골드 스탠다드가 됩니다. 관상동맥 막혔어? 그러면 심혈관 풍선 성형술을 해야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관상동맥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개가 막혔다? 가슴을 무조건 열어야 된다 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걸 깬 사람이 있어요. 아산병원에 이제 석좌 교수로 계신 박승정 교수입니다. 이분은 역사 그 자체입니다. 엄청난 분이시죠. 우리나라 인물이 나오시는데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죠. 지금 아스페로 계세요. 일단 이분의 간단한 프로필. 88년 국내 최초로 승모판 협자증 환자에게 풍선 성형술을 성공시킵니다. 91년에는 국내 최초로 심장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스텐트 시술을 성공해요. 그러니까 91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관상동맥이 막혔다. 그럼 무조건 가슴을 열었어야 됐어요. 이후에서부터 스텐트 시술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국내 최초잖아. 세계 최초로 하는 것도 합니다. 관상동맥이 3개가 내려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좌주관부 동맥. 이게 막히면 이때까지는 스텐트 하면 안 돼. 전 세계가 그냥 수술 무조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이거는 뭐 유럽, 미국, 뭐 아시아 할 거 없이 무조건 교과서에 교과서에도 아예 다 그렇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해봤더니 되던데? 맞아. 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거짓말한다. 어. 왜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지금처럼 선진국이 아니었거든요. 변방의 나라예요, 그렇지. 사실은. 근데 그런 말을 하니까 저게 말이 돼? 라고 하다가 실제로 영상 보니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되게 부도덕하다. 맞아. 이거 실패할 걸 한 거다. 그때 라고 또 했는데 엄청 그렇게 막 비난이 있었어요. 재현이 계속 되는 거예요. 맞아. 케이스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성공률 좋고. 다른 데서 쓰면은 심장 열려다가 중물 환자가 여기서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바뀝니다. 와. 더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박승정 교수님의 따님이 저의 팬입니다. 맞아. 석자 교수님이 우리 채널을 안다. 이낙준이라는 존재를 안다. 알아요. 사실은 심장 수술하면서 심혈관 중재 시술은 뭐 얌전하겠지. 이건 내과에서 하는 거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폭력적이더라고요. 짜잔. 사실 들어있었지. 뭐. 유튜버도 아니고 진짜 이거는. 미쳤어요 진짜. 엄청난 거야 이거. 심장을 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심장 질환, 혈관 질환들을 점점 할 수 있는 거니까. 점점 늘고 있죠. 오늘 이렇게 의학역사 준비를 해봤고 다음에 또 다른 의학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